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미국 CIA가 정말 놀라운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체제전복 공작을 하는 기구인데요. 자, 미국 CIA가 시진핑 겨냥한 공작을 착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상황인지, 또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한창 바쁜 CIA 소속 수송기의 3종 세트죠. L100이라고 하는 이 수송기인데 미 공군이 쓰는 C-130 수송기하고 똑같은 기체인데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CIA 요원들이 사용하는 대형 화물들, 물품들, 장비들, 예를 들면 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큰 감청 장비, 도청 장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 CIA 요원들이 쓰는 그 장비를 실어나는 수송기가 계속 일본 요코타를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자, 그리고 C-146 울파운드, 이건 CIA 특수작전 요원 또는 델타포스, 대북으로 이런 특수작전 요원들을 소규모로 여기저기 실어 나르는 그 역할을 하죠. 왜냐, 그 특수작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항에 출입국 사무소 거쳐서 이미그레이션 거쳐서 이렇게 오면 상대국에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지금 원래는 동북아시아에 2대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4대로 늘었어요. 4대로 늘었다라고 한 것은 이 동북아시아에 그만큼 이 CIA 요원들이, 특수작전 요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소요가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오산기지로, 평택기지로 들어와서 그냥 문 열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CIA 요원이 들어왔다 안 왔다, 또 CIA 요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이걸 대한민국 국정원이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대만에 가도,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비밀리에 요원들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이 동북아시아에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C-32B, 이건 미 국무부의 패스트 요원들, 또 CIA 특수 요원들이 대규모로 타는 건데요. 자그마치 한 300명씩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게 일본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많은 요원들을, 대량의 요원들을 실어 날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이 있는 반면에 미 본토에서 대량으로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주한 CIA가 서태평양에 차이나 미션 센터 설립을 한다라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차이나 미션 센터. 이거 비슷한 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이 코리아 미션 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미션 센터입니다. 자, 미 중앙정보국 CIA가 윌리엄 번스 국장의 대중국 대응 능력 검토 지시에 의거해서 별도의 미션 센터, 이른바 차이나 미션 센터 신설안을 검토 중이다. CIA는 그동안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에서 중국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별도의 미션 센터를 설립하면 인력의 확충과 자금 조달 등이 더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CIA 관계자는 중국은 번스 국장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고 CIA는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뭔가 특수공작을 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왔는데, 자,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만들까요? 저는 이미 이 정도 기사 나왔으면 이미 다 활동 중이다, 세팅 끝나고 설립했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CIA 미션 센터는 뭐냐? 적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공작 전담 기구입니다. 20년 9월 15일 날 발간된 책이죠. 밥 우드워드 전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이 레이지, 우리 한국에는 경노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경노, 분노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레이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코리아 미션 센터에 대한 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백악관에서는 대북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가장 크고 위험한 위협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CIA의 은밀한 작전이나 군사 공격을 통한 정권 교체까지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군사, 경제, 외교적 압박을 끌어올리는 최대 압박 작전을 선택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북 군사작전을 기획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적인 노력을 만들었다. 폼페이오가 코리아 미션 센터장으로 데려온 앤드루 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할 경우 북한 지도자를 타도하기 위한 은밀한 행동을 계획했다. 수백 명의 CIA 분석가들과 요원들을 한가운데 모아 센터를 만든 것은 은밀하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라고 경로는 폭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앤드류 김도 들어보셨고 코리아 미션 센터도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전담 부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기였죠. 그래서 CIA가 한 9개 시나리오, 자, 핵 보유국 인정한다, 북한.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쭉 해서 그냥 제거한다, 또는 전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9개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경제, 외교적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최대 압박을 픽했고, 여기에 따라서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작전을 계획했다. 북한 치는 거죠. 최대 압박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제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었죠. 그 틸러슨 장관은 전 세계 동맹국들을 아울러서 이 외교적 압박을 하는 것을 그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IA 국장이었죠. 그 CIA 국장은 앤드류 김을 데리고 와서 코리아 미션 센터장으로 안겼습니다. 그 앤드류 김은 이제 은퇴한 CIA 요원이었는데 앤드류 김이 현역 때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전설적인 CIA 요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007 영화 같은 그런 데 나오는 진짜 그런 요원이었습니다. 그런 이 북한 관련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북한, 중국 관련한 이런 중요 업무를 전담하던 진짜 요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센터장으로 앉히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런 기획을 다 해놨죠. 그래서 김정은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 자기를 암살하려 했다고 막 길길이 개거품을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내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고 문 정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국정원과 함께 김정은 제거하는 그 기획을 다 해놨던 게 코리아 미션 센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면 김정은 제거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정말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탄핵 당할 것 같으니까 또 자기가 제거당할 것 같으니까 어떤 그 탄핵이라는 기획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중국과 함께 참 그런 여러 가지 역사의 뒤가 보이니까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그게 미션 센터예요. 그래서 차이나 미션 센터 그러면 중국의 뭔가 체제 전복, 제거, 공작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나 미션 센터를 지금 왜 만드냐? 중국 전국이 혼란기입니다. 지금 현재 베이다이어 회의를 한다. 북대하라고 하는데 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휴가 기간인데 여기 이제 휴양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원로부터 시작해서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이렇게 하여튼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이게 별장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휴가를 같이 보내면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각을 하는 것이죠. 차기 지도자의 조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버 1은 네가 맡아. 그러면 넘버 2 국무원 총리는 얘가 맡아. 그리고 외교부장은 얘가 맡아.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8월 9일 도웨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바닷가 휴양지인 허베이성 베이다이허의 보안이 대폭 강화되어 중국의 전 현직 지도부가 여름 휴가철에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베이다이허 회의가 이달 초부터 열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진핑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집단 학습에 참석한 이후 9일 현재까지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시 주석을 제외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의 동정 보도도 동시에 사라졌다. 아직 시 주석의 후계 구도는 보이지 않는데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는 2018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직 3년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시 주석의 3년임을 더욱 공고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베이다이허 회의와 오는 10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지도부 체제와 관련한 당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내년 당대회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과 그 밖의 주요 인사도 논의될 전망이다. 원래 중국 최고 지도부 주석은 재임까지만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걸 18년도에 3년이나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시진핑이 3년임 이상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을 시황제라고 하고 종신 뭐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내년까지는 시진핑의 2기 체제입니다. 그래서 3기 시진핑은 원래는 2기로 끝나고 다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지도자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죠. 뭐 물망에 떠오른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그래 시진핑 너가 계속해라 라고 하고 이번 10월 달에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그걸 발표하고 그리고 내년에 그것을 인준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 그야말로 시황제 체제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황제 체제에 들어와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 시진핑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시진핑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이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것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베이다혀 회의를 하는 이 시기에 또 그 전에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이 베이다혀 회의를 했는데 뭐 지금 오늘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연임하는 것을 성공했는지 뭐 하루 이틀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왜 지금 만드냐? 작년의 우한 바이러스 사태의 그 재해, 그리고 이번 정저우 재해, 홍수 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이반되고 있죠. 작년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그 우한을 이렇게 대형 병원을 뭐 순식간에 지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대형 병원은 공사를 했던 이 인부들의 증언으로는 이거 안에서 열 수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 안에다 수많은 사람을 집어넣고 그냥 죽였다라는 그런 증언도 많이 그 이후에 나왔었죠. 그리고 포대기에 사람을 죽지도 않은 사람을 집어넣고 화장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만행에 가까운 그런 설들이 많이 퍼져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한 것이 되겠죠. 그러한 민심.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이 우한에서 우한혁명정부 또 후베이성에서 후베이 독립정부 이런 막 그 조직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베이성하고 크게 멀지 않은 이 정저우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대가 물에 잠기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은폐하고 300명밖에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작년의 우한, 올해의 정저우, 공이 인구 1000만 이상의 이 대도시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가족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게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합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겠죠. 굉장히 큰 민심 이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불을 조금만 탁 당겨주면 그것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정국은 반대파 숙청하는 광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언론에서 안 다뤄서 그런데 사실은 26만 명을 숙청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8월 2일 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사면임 결정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사정, 감찰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 26만 5천 명의 관리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되었다. 중앙기율위원회가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동안 처벌한 사건은 26만 5천 건이다. 중앙기율위원회는 접수된 32만 1천 건 중에 심리를 거쳐 이같이 집행했다. 26만 5천 명의 관리들 부정부패 혐의로 적발하고 숙청했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인구가 한 30배 정도 많다고 하더라도 26만 5천 명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한 10,000명 정도의 이 공무원 또 권력자들을 숙청, 처형, 감옥 했다란 말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10,000명의 고위공무원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엄청난 일이 되겠죠. 중국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26만 5천 명. 자, 그리고 8월 1일 날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홍색 규제와 공산당의 군기잡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퇴출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의 손발까지 묶어버렸다. 올해 4월 중국 정부가 34개 빅테크를 모아놓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문가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가 이들 기업의 데이터 권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빅테크의 기술 혁신과 데이터 통제력이 국가의 지배력과 국영 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홍색 규제. 그러니까 뭐 공산당 정신에 안 맞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뭐 사회주의 체제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기잡기 나서는데 여기에 마윈, 알리바바. 마윈 지금 뭐 완전히 다 사라졌죠. 권력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이 마윈뿐만 아니고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 이 회사까지 그냥 날려버린다. 그리고 이 빅테크 같은 이 정보통신 기업들 중국의 중국판 웨이보,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라든지 이런 이 SNS 기반 또 온라인 기반 이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 지금 이제 군기잡기에 나섰다. 니들 함부로 정보 유통하지 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를 기획을 하려고 하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시진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세력이 있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8월 12일 비즈니스 플러스가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의 기업 통제 움직임의 배경에는 장점인 세력과의 권력 투쟁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빅테크 기업은 장점인 시대에 탄생해 성장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과 장점인 계파의 관계는 깊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 기업과 경제를 희생시켜서라도 장점인 세력을 몰아내고 당내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장점인 계파 있다라는 겁니다. 장점인 계파 시절에 중국이 경제 개발을 아주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후진타워에 들어가서 뭐 완전히 꽃을 피웠고 시진핑이 그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장점인 시절에 스타트한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다. 당연히 장점인 계파와 프렌들리하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마윈이 날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점인 계파가 후진타오 계파를 밀어내고 시진핑을 옹립하는데 장점인 계파가 협력을 했죠. 그러면서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지금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권력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은 여기는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 세력으로 장점인 계파가 등장할 수는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공작을 해 들어오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경호를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차이나 미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란 작업, 분란전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타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경호 책임자를 교체했어요. 자, 홍콩 명보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권력 수뇌부의 집단 거주지인 베이징 중난하이의 경호 책임자가 최근 교체되었다. 시 주석은 북부전구 육군 부참모장을 맡았던 젊은 저우흥시 소장을 경호 책임자에 발탁했다. 또 자신이 장기간 근무했던 푸젠의 장저우에 주둔하는 육군 31 집단군 보병 91사단 정치위원 출신인 천덩리 소장을 중앙경위국 부국장 겸 중난하이 경호부대인 중앙경위단 정치위원에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야전군 출신이다. 경호 이것도 뭐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해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더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려서 완전히 아무 관계 없는 보병 야전군 출신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경호 책임자에 앉혀서 심어 놓았다. 왜? 아무도 지금 믿을 수 없으니까. 격변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지난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하냐? 아니다. 이제는 이 공작 대상의 인프라 이거 정화한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부분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검증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손발을 묶어 놓자 라고 하는데 그게 아이돌 팬클럽까지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의
판공실이 이달 초 아이돌 인터넷 팬클럽을 단속해 15만 건 이상의 글, 사진,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 4천여 개를 폐쇄했다. 일시 정지시킨 데 이어 중국 방송 감독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은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인터넷 예능 프로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단속이 문화계 전반에 대한 정화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CNN은 중국 정부가 아이돌 팬클럽이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를 독점하며 정부 메시지를 가리는 현상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기업과 사회, 개인을 향해 전례 없는 규제와 단속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측이 어려운 데다가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단속과 규제는 개인의 삶과 사회 풍속으로까지 확대됐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며 현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아이돌 팬클럽 정말 결속력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 오빠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해 하면 이 아이돌 팬클럽에 있는 여학생들 난리 나겠죠. 우리 오빠를 왜 그래요 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돌 이 팬클럽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게시물 이런 것들이 이 타임라인을 계속 상당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좋아요 누르든지 또 댓글 적든지 하면 그게 계속 타임라인의 상단부로 계속 올라오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자신들이 홍보하는 뭔가 이 메시지, 세뇌시킬 수 있는 메시지 이게 모든 이 인터넷 공간의 타임라인의 최상층부에 항상 계속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아니 지금 아이돌 이 소식들 아이돌 팬클럽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만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단속한다 라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이돌 팬클럽 니들 함부로 엉뚱한 말은 하지 마 라는 그런 교양 자극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격동의 2022년 올해 2021년 하반기는 2022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올 하반기입니다. 바로 8월 달에 내정하고 10월 달에 확정하고 그리고 내년에 인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3년임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3년임을 해서 앞으로 장기 집권에 들어가면 3년임의 강력한 동력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투쟁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미국은 이제 그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차이나 미션 센터를 통해서 시진핑 3년임을 저지하려고 이제 내년 확정할 때까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텐데 지금 이제 내정 그리고 확정 내년 인준 이 사이에 뭔가 미국이 큰 작전과 공작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 시진핑은 이랬다 하더라 했다 하더라 하라는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차이나 미션 센터가 작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누가 나은지 차이나 미션 센터의 미션이 성공하는 것이 나은지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미션 센터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